그거 아니야? 포화. 나 그거 많이 먹었지. 내 대산에 일조를 했어. 집합의 연산. 아. 자, 집합 연산 총 4개 배우는데 첫 번째는 합집합, 그리고 두 번째가 교집합, 자, 세 번째가 여집합, 네 번째가 차집합. 이렇게 4개 배웠고, 자, 일단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그리고 교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고, 여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고, 차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한다. 빼기자. 자, 합집합 먼저 설명해 볼게요. 합집합. 예를 들어서 부집합 A와 B의 합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은 어떤 집합을 나타내냐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나타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적어도 한 개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걸 나타낸다. 집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게 되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이렇게 빗금칠해지겠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자, 어떤 집합을 나타내냐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나타낸다. A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두 집합 A, B의 공통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걸 나타낸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빗금칠해지겠지. 그니? 자, 그리고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어떤 집합을 나타내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나타낸다.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빗금칠해지게 되겠지.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차집합.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어떤 집합을 나타내냐면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면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이 빗금칠해지겠지. 요 영역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이해되니? 다시. 자, A와 B의 합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적어도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A와 B의 합집합이다. 자, 합집합은 뭘 상징하냐면 또는을 상징한다. 또는. 합집합이 상징하는 단어는 또는이다. 또는. 오케이? 자, 그리고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A에 속하면서
그리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두 집합 A, B의 공통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교집합이 상징하는 바는 AND다. AND. 이해되니? 자, 그리고 여집합. A의 여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여집합이 상징하는 바는 부정이다. 오케이? 독해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 A에서 B를 빼라고 했지. 뭘 빼라는 거야?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라는 거야.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라는 거야. 네? 봐봐.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지. 오케이? A에는 속하고, 자, 그리고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교집합.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부정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네? A에는 속하면서,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알겠지? 여기까지 좀 정리해볼까? 연산 4가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거든? 모르니까 다시 봐. 분명히 몰라. 그 집합을 좀 잘하려면, 집합의 연산 파트 좀 잘하려면 둘 다 해야 돼. 독해랑 벤 다이어그램이 둘 다 돼야 돼. 보통 벤 다이어그램에만 너무 치우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독해가 먼저 돼야 돼. 알았지? 내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독해하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알았지? 기본적으로 독해하는 법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합집합이 나타내는 바가 또는 교집합이 나타내는 바가 AND, 여집합이 나타내는 바가 부정단.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A 교집합, B 여집합. 왜? 그러면 되지? 자,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볼까? 얘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1번. 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지? 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되지? 자, 그리고 A와 A의 합집합은 A. 되지? A와 A의 교집합도 A. 되지? 자, 그리고 A와 합집합의 B의 교집합은 A. 되니? 집합 A랑 A에 속하면서 A와 B의 합집합에 동시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지. A와 B의 합집합에 공통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지. A가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A 합집합에 A와 B의 교집합 A니 얘는 A와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얘는 A. 그 둘을 합집합하면 A 나오지.
A와 B의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지, 그치?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자, 이번에는 여집합 성질 볼까? 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이게 되지, 그치?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전체 집합이지.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 A에 속하면서 동시에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에 속하면서 A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 없지. 그런 원소 존재하지 않지. 그냥 공집합. 자,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공집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지.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는 공집합에 안 속하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지. 자,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것도 이해되니? A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A지. 이중 부정 가능한 부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A의 여집합의 정의잖아. A의 여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아까 설명했지. A에는 속하면서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요거는 서로소라는 개념을 공부할 건데, 자, 부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때 부집합 A, B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말해.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 공통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 이해되니? 자, 대표적인 서로소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을 써볼게. 자, A랑 A의 여집합. 너 서로소 관계지. 맞아? 자, 또 A랑 B에 대한 A의 차집합. 이것도 서로소 관계. 왜? 얘는 어떤 집합이야? B에는 속하면서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기본적으로 A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않잖아. 그럼 A에 속하는 원소랑 공통 원소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겠지. B랑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 둘도 서로. 얘는 A에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얘는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B에 속하지 않으면서 B에 속할 수는 없지. 당연히 서로소 관계 있겠지. 그래서 요 세 녀석이 대표적으로 서로소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집합이다. 중요하다. 나중에 확통할 때 중요하다.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집합의 연산 법칙 설명하겠다.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에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자, 먼저 교환 법칙부터. 자, 집합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와 B의 교집합과 B와 A의 교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고, A와 B의 합집합과
B와 A의 합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근데 이거 당연한 말이지.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나 B에 속하면서 동시에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나 서로 같은 집합이지. 말만 바꾼 거잖아, 우리만. 그래도 마찬가지고. 맞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1번. 자, 2번.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얘는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 연상 기호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연상 기호가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한다. 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 둘의 연산 기호가 서로 같지.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라 나와. 되니? 자, 그리고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이 둘의 연산 기호가 서로 같지.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라 나와. 되니? 결합 법칙은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연상 기호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자, 그럼 분배 법칙은 얘는 항상 성립해. 근데 연상 기호가 같을 때는 주로 결합 법칙을 쓰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사용되는 상황은 주로 연상 기호가 다른 상황에서 많이 써요. 연상 기호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연상 기호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주로 분배 법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교집합에 B 합집합 C. 연산 기호가 서로 다르지.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분배 법칙을 쓴다. 자, 분배 법칙. 분배하는 방법은 다음식의 곱셈에서랑 똑같아. 이 전체를 이렇게 분배시켜주면 돼.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네. 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자, 얘도 연산 기호가 서로 다르지? 결합 법칙 못 쓰지? 분배 법칙을 쓴다. A 합집합 전체를 분배한다.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해결되니?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분배되는 양상고요. A 교집합 전체가 분배돼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A 합집합 전체가 분배돼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오케이?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서 전개하는 과정 배우고 나서 뭐 배웠어? 인수분해 배웠지. 인수분해 배웠지. 얘도 묶을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자, 인수분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인수분해라고 표현해 볼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뭐 찾지 먼저?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 찾아볼까? 보이지? 공통인수. A 교집합을 묶는 거야. 묶어주면 B 합집합 C. 네? 자, 얘도 공통인수 찾아. A 합집합. A 합집합을 묶어. 남는 거 B 교집합 C. 됐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작업할 때 다항식의 곱셈에서 공통인수 찾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묶는다. 공통 부분 찾아서 묶는다.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연상 기호가 같을 때.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연상 기호가 같을 때는 굳이 분배 법칙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연상 기호가 다른 상황이다. 자, 봐봐. 봐봐. 물론 분배 법칙 써도 되거든.
분배 법칙 써도 돼. 이렇게 분배 법칙 써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산계가 같잖아.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하니까 써도 된다고. 근데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면 바보지. 왜냐면 봐봐. 교환 법칙 써볼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지. 결합 법칙 써볼까? 네? 이게 뭐야? 공집합이지. 뭐 나와? 공집합.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연산계와 같을 때 분배 법칙을 쓰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섞어서 쓰면 바로 암산이 가능한 부분인데 분배 법칙을 쓰면 돌아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법칙.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과 같다.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 그렇더라. 이되니? 이게 증명 과정이야. 벤 다이어그램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더니 서로 같은 집합이더라. 이렇게 공부해주면 된다. 여집합을 마치 지수법칙에서 지수 분배하듯이 분배시켜주는 법칙이 드모르간 법칙이다. 자, 여집합이 상징하는 게 부정이라고 했지? 셋 다 부정해주면 돼. A를 부정해주면 A 여집합. 자, 교집합을 부정해주면 합집합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곧 영재에서 배우겠지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야. 교집합이 상징하는 바가 그리고지. 그치? 그 그리고를 부정해주면 또는 나오지. 또는이 상징하는 바가 뭐야? 또 합집합이잖아. 그래서 교집합을 부정해주면 합집합 나온다. 오케이? B의 부정, B의 여집합. 얘도 똑같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네? 되지? 얘는 끝. 이해됐어? 잘 봐. 3분 안에 끝내줄게. 자, 일단 집합의 연산 4가지 배웠다. 1번 합집합, 2번 교집합, 3번 여집합, 4번 차집합. 합집합은 어떤 집합이다? 적어도 한 개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A와 B의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합집합이 나타내는 바는 또는이다. 교집합, 모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A와 B의 교집합은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두 집합 A, B의 공통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교집합이 상징하는 바는 그리고 AND다. A 여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여집합이 상징하는 바는 부정이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남은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다.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 서로소 관계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두 집합 A와 A의 여집합, B와 A에 대한 B의 차집합, A랑 B에 대한 A의 차집합.
연산 법칙 4가지. 자, 1번 교환 법칙, 2번 결합 법칙, 3번 분배 법칙, 4번 드모르간 법칙. 자,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A와 B의 교집합과 B와 A의 교집합이 같고 A와 B의 합집합은 B와 A의 합집합과 같다. 결합 법칙, 연상 비교가 서로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A 교집합의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랑 같고 A와 B와 C의 합집합의 합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의 합집합 C랑 같다.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주로 연산 기호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많이 쓴다. A 교집합의 B와 C의 합집합은 일단 연산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 법칙 못 쓰지. 분배 법칙에 따라 분배시켜주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방식의 곱셈에서 전개를 하고 나서 인수분해를 했듯이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통인수를 찾았듯이 공통부분을 찾아서 묶는다. A 교집합의 B 합집합 C.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 기호 분배시켜주는 법칙.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고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게 왠지 개념. 왠지 시험 당했다.